무슨 저희 홈페이지보다 자세한 것 같아요. 저 이거 홈페이지에다 카피해놔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CDU 청담면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입니다. 김선희 이사입니다. 원장님, 위키피디아 아시죠? 네. 그 백과사전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웹사이트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위키는 누구나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이 가능해요. 위키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중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위키인 나무위키에서 원장님께서 직접 코 성형 수술에 관한 문서를 읽어주시면 돼요. 고성형? 여기 있네요. 네. 고성형. 고성형 넘어가 볼게요. 네. 코도 참 다양하게 이거 개인이 의사가 아닌데 참 진짜 대단하시다. 참 한 가지 분 많으시네요. 대단한데요? 무슨 저희 홈페이지보다 자세한 것 같아요. 어떤 개요 보면 말 그대로 코에 하는 성형 수술 코성형. 진짜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진짜 어떤 작가가 쓰시는 것보다는 되게 직설적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년 동안 이걸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 같은 방법이지만 뭔가 이렇게 나만의 방법이 조금씩 생겨요. 이게 이제 노하우죠. 음식점 가도 개인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틀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술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똑같은 시간보다는 더 짧은 시간 내에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예뻐지게 하거나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우리 병원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 본인이 수술을 해본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다 적어주셨는데요? 이거 저희 노숙과 고성형을 누가 써주셨는데 2000년 제가 처음 할 때는 그때는 비개방 수술로 거의 많이 했고 저는 이제 오히려 그때 비개방일 때 저는 이제 오픈을 했어요. 또 환자분들은 다 비개방인데 또 오면은 또 오픈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한성형외과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개방성형에 대한 장점이 또 있어요. 그냥 그거 보여드렸어요. 교과서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들하고 또 반대의 삶을 저 또 산 거죠. 네. 한참 개방을 하다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 가서 똑같이 개방을 하는데 어떤 분은 막 10번까지도 한 번 있고 그래요. 그리고 막 아내를 정말 막 망가진 분들이 많아서 또 개방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개방하는 순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오히려 심한 때는 개방하기가 오히려 힘들겠다 생각하면서 또다시 제가 이제 비개방의 길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요즘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비개방을 하니까 남들이 다 개방이니까 환자분들 딴 데서 다 개방 상담 받고 와서 이런 코 개방 다 개방이래 어떻게 원장님은 비개방으로 돼요? 저한테 오히려 이상하다 쳐다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조금 반대로 갔던 것 같아요. 코에서는. 어쨌든 이걸 쓰시는 분은 요즘은 수술할 때는 주로 겉에서 흉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2000년에 쓰신 것 같은데요? 아마 2010년에 쓰셨다 그러면 주로 개방을 한다라고 썼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점점 정확해질 수도 그쵸? 있겠네요. 진짜 나중에 홈페이지 만들 때 이거 추가해서 좀 틀린 것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용 300만 원 이거는 다들 너무나 편차가 네. 많고요. 수도권보다 지방이 요즘 또 지방 비싼 분 많아요. 비싸요? 네, 지방도? 그렇지 않아요. 네네. 남성 콧구 건드리지 않고 콧대만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거의 요즘은 이 콧대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네. 콧대랑 코끝 같이 해야지 라인이 이쁘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네, 선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물론 콧대만 하는 경우는 정말 수술도 간단하고 수술 정말 10분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콧대만 하면. 하지만 이사님 말씀한 대로 코끝까지 이뻐야지 남자도 똑같거든요. 네, 네. 저도 이게 코끝이 커서 늘 이렇게 좀 얄쌍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쭉 보시면 부작용. 와, 이게 진짜 부작용이 문제죠. 그 환자분들 그렇잖아요. 100% 부작용 없는 수술 해달라고. 그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신도 아니신데 아니, 저는- 어떻게 그럴 수는 없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신조차 제 얼굴을 짝짝으로 만들어놨어요. 나이스인데요. 하물며 이 의사가 어떻게 양쪽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애꾸는 괴물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외눈박이 괴물. 왜냐면 외눈박은 눈이 외눈박이요? 하나잖아요. 네. 눈이 두 개니까 이 비대칭 잡기 힘들어요. 코는 그나마 한 개라서 좀 나아요. 늘 부작용 없는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최소한 부작용 없게 하는 거고 또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봐볼게요. 코는 여타 사용할 때 매우 위험한 수술이다. 뭐가 그렇게 매우 위험할까요? T존이라고 하는데 T존 통해서 엄청난 부작용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보통 코에 염증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양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이 밖에 잡세균들이 직접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세균을 통해서 부작용이 나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꼭 수술하기 전에 지인분들한테 하는 말 꼭 있어요. 내 컨디션도 조절을 해야 된다. 네, 먹는 약부터 해서 끊을 건 끊고 그다음에 내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해서 수술방으로 들어와야지 네.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좋은 말씀 하시네요. 왜냐면 컨디션에 따라 펄페스라고 해서 입에도 이렇게 물집 생기고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몸이 피곤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냐 안 하냐에 따라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염증이 생기냐 안 생기냐 엄청난 염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컨디션에서 받게 되면 수술 염증이 없지만 내일 수술하니까 오늘 밤까지 술 먹고 막 이렇게 술 엄청나게 드시고 오는 분이 있어요. 막 술 냄새가 수술할 때도 풍기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맞아요. 최악의 컨디션에 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니 의외로 많아. 의외로 정말 위험한 분이세요. 수술 전은 푹 쉬고 오셔야 돼요. 겨울에 코가 심하게 빨개지면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가 높은 분들은 당연히 피부가 얇아. 그런 분들은 겨울에 더 빨개져요. 그거를 수술로 올려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빨개지는 거 아닐까요? 이거 너무 의사 합리화인가요? 그래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개지는 거는 당연한데 24시간 늘 빨간 거는 그거는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술 마시고 빨개졌거나 뭐 만졌더니 빨개지거나 날씨 변화에서 빨개지는 건 그건 당연한 피부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장 인체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가 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의 변화를 가장 느끼는 게 코기 때문에 코가 제일 빨개지고 막 하는 거죠. 그다음 무리하게 코트 넣기거나 의사의 실력에 문제가 있을 시 그때 분필 쓰는 이거 맞는 말이죠. 모든 수를 과하게 넣으면 분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낮게 넣으면 괜찮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진짜 정확한 지적이에요. 의사의 실력에 문제가 있을지 이거는 일반인이 쓰신 거네. 의사가 썼으면 결코 이렇게 이런 문장을 안 넣었을 그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감염이라서 염증 이거 생길 수 있어요. 염증 생겼을 때는 이건 정말 슬프게더란 말이 정말 맞아요. 이게 정말 슬퍼요. 코 모양 너무 기막히게 나왔어요. 더군다나 진짜 어렵게 제수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모양을 뽑았는데 정말 이게 하늘이 참 질투하는 건지 염증 생겼어. 염증 생기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수술한 어떻게 보면 제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저의 예술 작품이라고 보는데 예술 작품에 저 역시 다시 손질되긴 싫거든요. 그거를 빼는 순간 다시 다 망가지고 그걸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수술 받은 본인은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망설일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 염증 생기면 빨리 빼야 됩니다. 가장 불운한 경우는 구축 맞습니다. 이 구축 생기면 코가 이렇게 들려요. 구축이라는 건 당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들려요. 이게 염증 생겼을 때 안 빼려고 너무 이쁘니까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오시라 그랬는데 안 오세요. 맞아요. 안 오면 저희가 집에까지 쫓아가서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다 보면 저도 잊어먹어.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피부가 얇아져서 문제돼서 오시는 거죠. 오랫동안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빼면 거의 구축이 와요.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구축이란 반응이 꼭 와요. 우리가 찢어지잖아요. 재생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반드시 수축이 와요. 얘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 강하게 수축이 오는데 그게 구축이에요. 그거 내리기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축이 오기 전에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의해서 재수술할 때는 귀염골, 비중귀염골, 늑연골 등이 사용된다는데 이거로 인해서는 아니고요. 그냥 수술할 때는 이런 재료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염증 제거할 때는 구추가 방금 했던 얘기네요. 네. 구추가 들통제거가 되고 재수술 필수고 당연히 비싸죠. 네. 힘들어졌는데
문제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코만 10번을 했어요. 전부 다 10명이 나타나면 그날 저희가 병원의 문제였던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소독기가 소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날 수술할 때는 다 문제가 되는데 10분 다 괜찮은데 중간에 한 번 딱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까도 이사님 말씀했던 본인의 제너럴 컨디션이죠. 그런 것도 일단 제일 관계되는 건 저는 분명히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 안타깝지만 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보형물로 염증이 생긴다면 같은 보형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높은 확률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형물 넣었을 때 염증이 생긴다 하면 보형물 자체 때문에 염증 생긴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가끔 이제 면역 반응을 밀어내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드문 일인 거고 실제로는 작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 염증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빼야 되는 거고 다시 저희가 이제 2차 수술을 하죠. 그때는 동일 회사의 제품을 써요. 그래서 다시 했을 때 염증 생길 확률은 제가 20몇 년 동안 생각하고 있지만 염증 생겼을 때 재수를 다시 했을 때 염증 생긴 경우는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정말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워낙 드문 케이스라서 밝혀진 건 없지만 그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저 역시도 정말 죽을 죄인 거죠. 화장할 때 정말 제가 갑자기 죄인이 돼요. 예전부터 수술 가운도 다 입고 손 다 대학병원에서 브러쉬 다 해서 닦고요. 매일매일 수술방 직원들은 닦고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염증 생기면 정말 저 역시 힘들었어요. 다시 또 보형물 써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 절부랑 내고 있어 가라앉는 건 나중에 좀 너를 더 다니고 싶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절골한 거는 넓으니까 절골한 거예요. 내부리는 수술 전에 튀어나와서 보기 싫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근데 보형물을 뺐다 그래서 갈아서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보는 거지 그걸 했다고 더 이상해진다고는 보기 쉽지는 않고요. 생격 구출 대표님이 솔비래요. 아니 솔비가 뭔지 잘못인가? 아이고 솔비수 넘어갔네. 여기 보면 이제 5번 누르니까 현재는 재수에서 괜찮아졌대. 다행이시네요. 코스룸 부작용이 흉가 많은 편이다. 눈성형에 비해서 이물질을 흔하게 넣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수술에 비해서 흉터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 흔하게 뭡니까? 실리콘은 피부가 얇은 경우 미칠 우려가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 피부가 빠르게 될 수 있다. 골재성 높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낮아질 수 있고 제거 원활도로 제거 힘들고 안전하게 하는 진피는 자가 진피는 우선적으로 모양 만들기가 힘들고 잘 만들 때도 진피가 흡수돼서 피거나 움푹파이거나 울퉁불퉁 굴고 생길 수 있고 염증 생기면 굉장히 진짜 힘들어요. 진피는 정말 제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코 제술보다는 눈 제술이 더 많다고 봐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외눈박이 괴물, 애꾸는 저는 그 괴물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게 두 개다 보니까 두 개다 보니까 부작용이 더 많아요. 부작용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 정도 비대칭 괜찮다고 무시하고 넘어갔던 게 요즘은 그냥 셀카 아주 그냥 셀카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인 사람이 더 힘들어졌어요. 나이스인데요. 이 정도 비대칭 교과서적으로 정상적인 비대칭이라고 보는데 이건 셀카 찍으면 무조건 비대칭으로 나온다. 이것까지 교정을 하기 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조금씩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코보다 눈이 정말 더 재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것 같아요. 부작용이 일어나면 재수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 눈도 부작용을 하면 어느 수술이나 다 재수를 해야 되죠. 눈 또는 다른 부위의 성형보다 리스크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으로서? 저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저희 지금 봐도 재수술 같은 경우에 눈이 더 많지. 이거 쓰신 분이 코스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또 눈이 재수이 많다고 이미 발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수정하고 싶은데 이거까지 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서 보면 맞는 것도 되게 많이 맞고 이거 읽으면서 저도 다시 막 옛날에 떠올리고 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한 7, 8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전문가로서 틀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은 정말 모를 정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7, 8점? 아쉬운 거 조금만 틀린 거 보충을 해드리면 이거 완벽해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나무위키에서 코에 관련된 문서를 읽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눈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은 저희 CDU 청담유성형외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DU 청담유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